시쿵 시즌 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봄이 성큼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집 앞에도 그렇고 마트 파킹장에도 그렇고요,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저 눈이 도대체 언제 녹을까 싶었는데요. 봄눈 녹듯 사라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많던 눈더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토록 많이 눈이 오고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 거짓말처럼요. 요 며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메마른 삶의 단비 같은 시간, 시쿵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 혹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봄이 유난히 기다려졌는데요. 겨울 속에 꽁꽁 숨어있던 봄을 도르래를 달아서 끈을 매달아서 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이 우리 곁에 벌써 와 있네요. 볕도 달라졌어요. 빛도 더 밝아졌고요.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자연은 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나뭇가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벌써 단단한 몽우리들이 맺혀 있습니다. 머지않아 잎새를 틔울 것 같은데요. 자연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연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나무는 눈보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의 끝이 봄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시쿵, 오늘도 시를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선구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용감히 해내는 사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하는 사람? 한자어로 풀이하면요, 앞서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행렬에서 기수처럼 맨 앞에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이루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하겠죠. 먼저 내다보는 자, 저 너머를 보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시인입니다. 이 시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입니다. 시쿵 시즌 5에서는요, 많이 알고 있는 시들, 조금 편하면서도 깊은 시들, 이런 시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시만 했었는데요, 한국시, 외국시 구분하지 않고요, 영감을 주는 시를 소개해서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죠. 가지 않은 길,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 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닮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닮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아,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가지 않은 길과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미, 보람, 꿈, 어떤 사람은 현실, 물질, 관계,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었겠죠. 로버트 프로스트는요, 아마도 미국에서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시인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은 길, 이 시는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리에 빠져있던 20대에 쓴 시입니다. 그때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이 대학 저 대학을 전전하면서요, 학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숲을 끼고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길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20대 하면은 참 찬란한 청춘의 나이죠. 사람들은 그 찬란한 청춘의 나이를 모르고 지납니다. 가슴은 끓고 마음보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그런 나이인데요. 로버트 프로스트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0대 청년들 참 철없는 나이 같고요. 정말 숨만 끓는 나이인 것 같지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나이에는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 가야 할 길, 가지 못한 길, 또 꿈, 장래, 미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한용운의 님의 침묵처럼 참 많이 애송되는 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많잖아요. 이 시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평론가는요, 요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시에 대한 널리 퍼진 통념과 해석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노년에 그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간 노년의 회환과 자부심을 노래함으로써 인생의 보편적 의의를 성취하시다라고 평하는 평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접하게 됩니까? 사실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는 경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연결고리, 진행 과정이기도 하고요. 길을 가면 또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을 만나기도 하고 몇 갈래의 길을 만나고 서성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는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어느 길을 갈까 망설이다가 사람이 덜 간 듯한 길을 택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숨 지으면서 그것이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 시가 특별히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이유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선택과 동시에 망설임이라는 이 생의 보편적인 조건, 인간의 심리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선택 앞에 놓인 망설임, 그 심리적 긴장을 가지면서도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운명을 멀리 내다보고 누가 가지 않더라도 험한 길을 선구자처럼 기꺼이 가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는 참 그때 그 길을 택하기를 잘했지 라는 자부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입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는 알게 됩니다. 길을 삶의 은유로서 비유했지만요.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가 않네요.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에서 1000년에서 나오잖아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오래 쳐다보았다는 것.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오래도록 쳐다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은 낯선 길인데요. 여기서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도 그때 이 길을 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살고 갈 때 내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 과연 이렇게 말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바뀌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 시를 소개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 걸어온 길,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아름답고 멋진 길이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요. 뉴햄프셔의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자연 속에서 인생의 그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서 시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프리처상을 받은 시인 중의 시인입니다. 대표작으로는요, A Boy's Will, 소년의 의지, North of Boston, 보스턴의 북쪽, The Road Not Taken, 우리가 오늘 나눈 시죠. 가지 않은 길, Build Soil, 토양을 만들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가지 않은 길, 그런가 하면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도 있죠. 더구나 가정을 가지고 부모로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민자들의 삶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의 삶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이 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어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턱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들, 운명적인 삶의 여정을 품어주는 시입니다. 후회스럽고 슬픈 길이라도요, 결국 그 길들이 모여서 현재 나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삶을 받아들이고 걷겠다는 성숙한 인생관이 엿보이는 시입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길, 누구나 인생길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죠. 언젠가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길은 가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길을 걸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데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의 시집 부드러운 직선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참 시의 내용을 보면요, 본인도 원치 않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모든 슬픔, 외로움, 그런 것들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또 엿보여요. 삶의 과정에서 참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성장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지나고 보니까요, 발 딛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야만 할 적이 있었죠. 어떤 길은 또 가고 싶었지만 먼 산 바라보듯이 아련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운명이라고 하죠. 내 앞에 놓였던 모든 길들이 비록 내가 왜 여기로 걸어 들어왔을까 후회 막급하지만요, 시인의 말처럼 발등을 찍고 싶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던 길들을 지나 우리 모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이 있으신가요? 이루지 못한 것들, 상황이, 형편이 혹은 판단 미스로 놓친 길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보고프다 하는 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지 못한 길을 꿈꾸고 또 현재에 있는 인생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름답고 품어야 할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미국 와서 왜 이 길로 들어왔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출퇴근길 씁쓸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겠죠.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은 없었다고요. 그 길들을 지나 지금의 내가 된 거라고요. 이 시처럼 삶의 고난과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 그건 참 많이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원치 않았던 고통스러운 길조차 결국은 내 발길이 만든 가야만 했던 길로 인식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의 척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시에는 지나온 모든 길, 기쁨, 슬픔, 외로움, 쓸쓸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다는 성찰이 담겨 있어요. 성찰이 담겨 있는 시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시에서 엿보이는 고독한 의지 역시 우리가 느껴야 될 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쑥불쑥 가슴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고독, 쓸쓸함. 그러나 묵묵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도종환 시인은요, 195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북 사범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충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시집으로는 고두미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셨던 접시꽃 당신, 이 시집으로 도종환 시인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부드러운 직선, 흔들리며 피는 곳, 그 외 3시에서 5시까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었죠. 신동엽 창작상, 정지용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백석 문학상, 공초 문학상, 신석정 문학상, 박용철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살면서 곱게 뻗은 길보다 굽이굽이 휘어진 길들을 더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서 인생을 담아낸 시가 있습니다.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뉴저지 AWCA 시창작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우드크래프트 레이크에 거주하는 박현철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구부러진 길, 이준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등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시입니다. 확실한 거는요, 직선보다 곡선이 우리에게 여유와 넉넉함을 준다는 거예요. 속도에 가중되어 사는 현대인들, 맹목적인 직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은 많지만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을 느끼고 마음에 살고 싶으면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직진으로 달리다 보면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먹고 사느라고 정말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식들과 소통도 안 되고 부부가 서로 먹통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와 여유를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들이 더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뛰는 구부러진 길,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가 마음에 드네요. 삶의 우회, 구부러진 길을 돌아가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도 품고 구불구불 간답니다. 이 시기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뻥뻥 뚫린 반듯한 직선의 길을 걸어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들이 왜 좋겠습니까? 그 구부러진 주름살로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이 끝까지 안 보이는 구부러진 길을 만나게 됩니다. 뭐 세상 일, 내 맘대로 되는 것 어디 하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인생도 곱씹어보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인생 아닐까 합니다. 이 시를 쓴 이준관 시인은요, 194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시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1974년 심상의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크레파스화, 쓴바귀꽃,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소천아동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영랑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세 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나눠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사는 모습, 생활 아닌 것이 없네요. 세 편 모두가 나름 선구자 같은 삶의 시입니다. 길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시쿵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였습니다.